여러분들의 시간을 10배 더 가치 있게. 안녕하세요, 경매 유이사입니다. 오늘은 마포역 역세권 시프트에 해당되는 재개발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은 지역의 물건이 신건으로 나와서 제가 이 물건을 가져왔는데, 이 물건은 추천 물건이 절대 아닙니다. 이 물건은 후순위 가처분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영상이고요.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하다 보면은 가끔씩 가처분에 대한 내용을 보셨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기등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부기등기는 보통 본등기가 사라지면은 전부 다 사라지는 권리로 알고 계시죠?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가처분이 부기등기로 있습니다. 근데 본등기가 근저당입니다. 근데 근저당은 원래 사라지는 권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험한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물건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실제 1월 14일 날 진행되는 물건인데 혹시나 입찰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 하여 제가 물건으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기존에 종결된 물건들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낙찰받은 물건들이었어요. 그래서 낙찰받은 물건을 보면은 3억 5천에서 6명이 들어왔었죠. 근데 이렇게 낙찰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경매 추천 물건은 아니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등기부 등본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갑구와 을구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갑구에 소유권 보존이 확인되고요. 정땡 효씨가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임의경매에는 정땡민이라는 분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경매를 신청했구나 라고 확인이 되는데요.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 말소된 걸 제외하고 살아있는 것만 한번 볼게요. 그리고 압류 마포구에서 진행이 돼 있고 그 다음엔 다 말소됐다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의 을구를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 임의경매 신청한 사람이 있겠죠? 그분이 정땡민이라는 분이었는데 요 근저당권자입니다. 지금 근저당권자 보이시죠? 정땡민. 지금은 사라졌지만 어쨌든 이 채권에 기해서 경매를 신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말소기준관리 후보군 7가지 보였죠?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담보가 등기, 전세권 이렇게 7가지가 말소기준관리 후보군에 속하고 모두 다 말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근저당권 자체적으로는 말소가 되는 게 맞는데 문제점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근저당권에 설정된 가처분이 있어요. 이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 김땡자 분이신데 이분은 지금 소유자분의 전 배우자였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는 이혼 상태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기존의 소송사건을 보니까 이혼에 대한 소송사건도 확인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분이 근데 뭐라고 걸었죠? 근저당권 말소해달라 라고 걸었습니다. 이 근저당권을 말소해달라라는 가처분을 건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볼게요. 여기 다시 또 압류가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전이 됩니다. 정땡복림으로 이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이 근저당에 대한 질권이 설정이 계속해서 되고요. 그리고 다시 또 근저당에 대한 가처분이 걸리는데 소유자분이시죠? 소유자분이 채권자로 해서 가처분을 걸었습니다. 그 가처분은 근저당권 말소해달라는 가처분을 이전 배우자랑 그리고 소유자 본인도 가처분을 걸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설정된 근저당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겠구나 라고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저당을 둘 다 말소해달라라는 소송을 냈고요. 보시면은 소송이 21년도부터 진행된 사건인데요. 근저당 등기 말소 청구의 소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21년도에 원고가 소유자분이고요. 피고가 가처분권자겠죠. 그래서 원고가 소송을 건 사건인데 결과적으로는 원고가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다시 제소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다시 또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는 기존 판결을 뒤집고 원고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소유자가 근저당을 없애달라라는 소송에서 승리하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원고가 이겼으니까 누가 제소하겠죠? 피고가 제소하겠죠? 그래서 피고가 제소를 해서 대법원 사건까지 요번에 올라갔는데 이거를 기각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원고가 이긴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는 말은 이 근저당권이 실제로는 없는 근저당이다라고 예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근저당권자가 직접 경매를 넣었죠. 그러면은 원래 없는 근저당을 바탕으로 경매가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소유권이 정땡효님에서 만약에 저한테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낙찰을 받은 거는 이 없는 근저당으로 설정된 경매 사건에서 내가 낙찰을 받은 거죠. 그럼 이게 원래 없는 근저당이었잖아요. 소유자가
다시 이 소유권에 대한 사항을 주장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애초에 진행이 되면 안 되는 근저당으로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취하를 시킬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에 계속 취해서 진행이 된다. 그리고 그 소유권이 나한테 이전이 됐다. 근데 이미 가처분권자가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다 승소를 해놨어요. 이 근저당은 없는 근저당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무조건 위험하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뭐 내부적으로 또 따로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근저당권이라는 본등기에 설정된 가처분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정말 간혹 가다가 나오는 사례인데 요번에 마침 딱 나와서 제가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근저당권자가 있고요. 이 근저당권자가 꼭 경매를 신청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신청을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근저당권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부기등기가 있는데, 이 부기등기에 가처분이 있는데, 이 가처분권자가 승소했을 경우에만 문제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조금 복잡하죠? 애초부터 이 근저당은 없는 근저당으로 승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 없는 근저당으로 경매가 진행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천 물건은 아니고 이런 사례가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드시 근저당이라고 해서 안전하다, 부기등기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다라는 점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세권 시프트 예정인 마포구의 정말 좋은 빌라 물건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런 위험한 가능성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시고 참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